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보내셨나요? 네, 오늘 좀 잠깐 보이죠?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그 상장사 중에 넥스트림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트 보고 계시면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켜보시겠어요? 자, 이 투자 경고 종목인 넥스트리밍 폭등 주가가 한국 거래소를 비웃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넥스트리밍 주가가 전저점 대비 거의 4배 뛰었습니다. 비정상적 급등이라는 지적입니다. 급기야 한국거래소가 나섰습니다. 거래소는 지난 7일과 11일 2회에 걸쳐서 넥스트리밍을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 공시했습니다. 강력한 옐로우 카드였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장 마감 직전에 넥스트리밍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겁니다. 주가 급등이 그렇게 연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에 의한 종가 관리, 작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지난 12일 거래소는 넥스트리밍의 특정 계좌 매매 관여 과다 종목 공시를 했습니다. 특정 계좌가 넥스트리밍 주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누군가에 의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거래소는 넥스트리밍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고 매매 거래 정지 예고까지 공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넥스트리밍 주가의 고공 날갯짓은 계속됐죠. 주가 폭등 관련 공시 이후에도 넥스트리밍 주가는 무려 2.7배 급등했습니다. 마치 거래소를 비웃듯 연거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넥스트리밍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이 주가를 견인했던 미확인 세력은 이미 차익 실현에 돌입했다는 분석 보고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배경인데요. 넥스트리밍의 세력은 개인 창구를 통해서 11월 16일부터 2월 12일 강한 순매수를 일으켰습니다. 이 기간 한 주당 평균 매수 가격은 3,231원. 최근 이들 세력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2월 13일부터 22일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평균 매도 가격은 6,502원.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외국인도 매도에 나섰죠. 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19,896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평균 매도 가격은 7,043원. 현재 넥스트리밍 주가가 고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최근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죠. 기관은 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149,331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의 매수 평균 가격 7,070원입니다. 현재 넥스트리밍 일봉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동 평균선이 참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정배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력의 나머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급 역배열로 전환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이 지난해 4,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결산 시즌입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상장 폐지 주의보가 내려졌죠. 지난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는 2,230개사, 이들 기업 중에 98.3%인 2,191개사가 12월에 결산하는 법인입니다. 해당 기업은 3월 말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관리 종목이라는 것에 상당히들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관리 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라는 레드카드 직전에 옐로우 카드를 의미합니다. 네, 현재까지 흐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짚어주시죠.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네. 그 넥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한번 점검하면 사업 네. 보고서 미제출, 또 감사 의견 비적정, 자본 잠식, 거래량 미달, 공시 의무 위반, 이거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기 영업 손실 항목은 코스닥 시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관리 종목 지정 후에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때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쳐서 상장 폐지 수순 밟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3년간 영업 적자가 지속한 기업이 지난해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4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입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까지 3년간 적자를 이어온 코스닥 업체 33개사로 나타났죠. 불행하게도 넥스트리밍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넥스트리밍은 지난 8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을 공시했습니다. 공시는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이 해당 공시의 넥스트리밍은요, 이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기 때문에 향후 외부 감사인의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시 이후 넥스트리밍 주가는 강력한 폭등을 연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점이죠. 결코 관리 종목 이슈가 말끔하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턴어라운드 청사진이 나왔다고 해도 지금 넥스트리밍의 주가 폭등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낌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좀 낌새는 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네. 그 넥스트리밍 종속회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어요. 네, 어떤 의문이죠? 회계 및 재무지표, 기업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홀딩스 김천년 대표가요. 4년째 적자인 기업이 종속회사를 세운다.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영업비용을 상대하는 등 반드시 불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단 그 넥스트림의 최대 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솔본이죠. 여기에 계열사인 솔본 인베스트먼트, 포스코 신문사가 모두 29.8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본의 최대 주주 홍기태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솔본 지분 30.66%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넥스트리밍의 실제 주인은 솔본 대표 홍기태 회장입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솔본이 눈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솔본의 전신은 새로운 기술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난 94년 창업자 오상수 사장이 자본금 1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99년 자회사인 다이얼패드를 통해서 인터넷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은 2000년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3,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습니다. 2002년 창업자인 오상수 사장이 구속된 이유입니다. 같은 해 새로운 벤처 투자의 홍기태 대표가 오상수 사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적대적 M&A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홍기태 대표의 승리, 그가 새로운 기술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지금의 이름 솔본으로 변경이 된 건데요. 한편 그 계열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포커스 뉴스라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적자가 113억 원에 이르자 폐업 처리됐습니다. 네, 해당 기업과 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자, 취재진이 넥스트리밍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말씀처럼. 네. 자, 비정상적 주가 폭등 이유와 배경이 뭐냐? 질문 던졌습니다. 2018년도 결산까지 했을 때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까지 별도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별도 영업이익단에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이슈가 좀 해소가 됐어요. 키네마스터라고 저희가 지금 동영상 편집기라는 앱이 있는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2017년도에 한 17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2018년도로 프리어로 봤을 때 한 48억 정도 매출하면서 한 200% 성장을 했거든요. 매출 자체가. 저희가 이런 호재성 관련해서 30% 변동목이 나가면서 2월 8일쯤에 시장에 이제 정보를 제공을 드렸는데 투자자문서라든가 이런 데서 방문도 많이 하시고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추가로 저희가 워낙에 이제 물량이 시장에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 주가 오를 때쯤에 2월 한 중순부터 해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연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비슷한 경쟁사 이제 모바일 앱에서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 같이 팔로우업 해보면은 모든 회사들이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매출만 봤을 때 200%는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조금은 좀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인건비가 10억이 감소됐고 직원이 70명이나 감소됐던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봤죠. 70명이 감소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영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때문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턴어라운드를 하면 영업비용을 줄이던가 매출액을 늘리는 게 최대 목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2월에 렉스라는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일부 인력 배치 이동이 있었어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수 조금 줄기는 했어요. 저희가 딱 몇 명이라고 지금 아직 사업 보고서가 안 나서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지는 못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자회사로 많이 이동 배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성공하려면요. 실패를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실패하지 않겠다는 건 결코 성공하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인데요. 매사 겸허히 감수하는 한 주를 한번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네. 물러갑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